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금이죠. 이번 주말 휴일에 여러분들 특별한 외출 혹은 나들이 계획 있으신지요? 요즘은 전국이 벚꽃으로 푹 쌓여져 있다. 벚꽃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가장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벚꽃 축제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죠. 서울의 윤중로에서도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도 어제까지 벚꽃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주말 휴일에 일정 잡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한 군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 청풍호수가 있습니다. 청풍호수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벚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청풍호의 벚꽃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사진이 청풍호의 벚꽃 사진입니다. 여러분 가서 벚꽃과 함께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리는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천이라는 말보다는 소개라는 말을 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사에서 부동산에 관한 생활은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동산이라는 생활은 우리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죠. 또 각종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나 우리 자제분들, 우리 이웃에서 항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기타 등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저는 통틀어서 부동산 생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동산 생활을 하면서 각종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 회피하는 수단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이 많지 않으면, 지식이 너무나 모자라면, 또 주위로부터 그 지식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손해를요. 오늘은 그런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낙찰받아서 대단한 돈을 많이 버시라 이런 측면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로 조심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물건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7 타경의 9109번입니다. 5월 2일 날 경매가 있죠. 통영지역입니다. 소재지는 거제입니다.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지원에서 경매를 합니다. 5월 2일 오전 10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8억 5,171만 7,480원이고요. 최저 가격은 40.96%인 즉 네 번 유찰된 거죠. 그러니까 감정 가격의 40%입니다. 3억 4,8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68.3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62.76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권리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입자,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세입자들도 이름을 다 제가 가렸습니다.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요.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1월 22일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효목 새마을 금고죠. 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10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성산업이라는 곳에서 근저당권을 또 설정했습니다. 5천여만 원이요. 그 다음에 결국 선순위권자인 효목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호의 세입자입니다. 2015년 4월 2일 날 4월 2일에 있죠. 4월 2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다 했고요. 배당료고 신청도 했습니다.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소의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두 번째, 401호 세입자죠. 401호는 2015년 9월 15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1월 2일보다 날짜가 늦으니까 후순위이고요. 말소 기준입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입니다. 월세가 20만 원 있죠. 402호입니다. 402호는 2015년 10월 8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했고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입니다. 따라서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세입자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호 세입자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배당 순서는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죠. 0순위는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이 있고요. 1순위는 최우선 변제금, 2순위는 우선 변제금, 3순위는 보통 변제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202호는 현재 일단 선순위나 우선 변제권은 있죠.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현재 이 물건은 최저 금액이 현재 3억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효목 새마을금고에서는 근저당권자가 4억 7천만 원 남짓하게 돈을 청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4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효목 새마을금고에서 4억 원을 모두 다 가져가겠죠. 경매비용은 별도로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202호에 현재 사는 세입자는 첫 번째 최우선 변제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금 보는 것은요. 2015년 1월 2일 맨 앞에 있는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의 법을 봅니다. 이때를 2015년 1월 2일 당시의 거제도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고요. 그 4,500만 원 이하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보증금인이신 분은 1,5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호에 지금 1억 원의 보증금 1억 원에 계신 분은요. 일단 4,500만 원보다 더 많으니까 최우선 변제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 선순위에서 4억 원에 낙찰된다면 선순위에서 이미 다 가져가고 돈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4억 원에 낙찰된다면 아니면 4억 5천만 원에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202호에 계신 분은 지금 세입자는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401호에 계신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1호는 보증금 3천만 원이고요. 월세 20만 원입니다. 이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했죠. 2015년 9월 15일 후순입니다. 후순인데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4,500만 원 이하니까 최우선 변제금이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1,500만 원은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을 했죠.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본인의 보증금 3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배당을 받고 1,500만 원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으로 402호에 계신 세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2호는요. 보증금이 무려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8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분도 따져보면요. 4,5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우선 변제금은 더욱더 안 되죠. 앞에 202호도 못 받아갔는데 202호보다 이분은 날짜가 늦어서 후순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보증금 1억 2천만 원 내서 배당은 단 0원입니다.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호에 계신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 11월 2일 날 확정일자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전입신고했죠. 이런 일은 뭐 흔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8천만 원이 chiyoson 변제금의 보호 대상 범위를 넘어섭니다. 4,500만 원보다 훨씬 많죠. 따라서 chiyoson 변제금 한 푼도 못 받고요. 이분도 8천만 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배당에서는 배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입신고가 한 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2016년 1월 14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뭐 근거가 없고요. 배당 요구 신청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1호입니다. 301호에 계신 분은 보증금이 4,500만 원이고요. 2016년 3월 4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도 했죠. 따라서 이분은 chiyoson 변제금의 대상인 4,500만 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301호에 계신 분은요. 1,500만 원의 chiyoson 변제금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시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다음은 303호에 계신 세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요. 전입신고는 2016년 3월 24일, 확정일자는 3월 17일. 즉 확정일자 받았을 때는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먼저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겠죠. 이사 들어오면서. 자, 이 경우에는 6천만 원입니다. 역시 4,500만 원보다 많죠. 따라서 이분은 chiyoson 변제금도 배당받지 못하고 또 우선 변제금은 더더군다나 앞에도 한 분도 못 받았는데 이분은 가져갈 일이 없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호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302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 신고만 되어 있죠.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요. 2017년 3월 27일 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세입자 중에서 유일하게 보증금 다 챙겨가시는 분이 되시겠죠. 이분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chiyoson 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 두 번째는 배당 요구 신청입니다. 이분은 대항력도 있고요. 배당 요구 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500만 원보다 금액이 적죠. 500만 원뿐이 안 되니까요. 따라서 그 중에서도 1,500만 원까지는 다 받아갈 수 있는데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2호에 계신 분은 배당에서 모든 금액을 다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서 지금 조금이라도 받아가는 분은 두 분뿐이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단 한 푼도 받아가지 못합니다. 세 분이네요. chiyoson 변제금 받는 분이 세 분이니까요. 자, 세 분 중에서도 한 분은 4,500 중에서 1,500 받고요. 한 분은 3천만 원 중에서 1,500 받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1억 2천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이곳에 계시는 세입자들은 거의 세 분 빼고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인의 뭐 전 재산과 다름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이 본인이 막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본인이 어디 가서 쓴 돈도 아닌데 이렇게 못 받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동산의 권리를 조금 공부를 해야만 이런 피해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매 공부라는 것은 누구의 뭐 피눈물 나는 돈을 빨아먹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권리의 기본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방송을 보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더 우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신데요. 이 물건의 경우를 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가슴 아프시죠? 지금 내가 잘못해서 없어지는 돈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단지 하나 좀 실수했다는 것은 권리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
씨였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가장 현명했던 것은 302호 마지막에 계신 분입니다. 늦게 들어왔지만 보증금을 500만 원뿐이 안 했습니다. 물론 뭐 각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권리에 관해서 아주 각별히 이 공부를 좀,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서 주위에서 혹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제분들 또 여러분들 주위에서 절대로 권리로 피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거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시에 보면 옥포라는 곳이 있죠. 옥포에 이곳이 대우조선이 되겠습니다. 옥포항이고요. 여기가 옥포 시내라고 해야 되겠죠. 옥포 시내입니다. 옥포 시내에 가면은 네, 여기 거제 경찰서가 있고요. 이쪽으로 산 도로 밑으로 있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단독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집이 되겠죠.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네요. 네, 이곳에 새로이 신축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죠. 주택은 뭐 깨끗합니다.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는 화강성 마감으로 되어 있죠. 네, 네, 비슷한 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층에는 이렇게 현관 도어가 되어 있고요. 이곳에도 이제 주택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각 층의 현관이 되겠고요. 벽에도 다 타일을 붙였습니다. 비교적 열심히 잘 지은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층의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권리에 관해서 조금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혹시 잘 모르시면 주변에 잘 아시는 분에게 문의를 해서라도 절대로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집은 한두 집이 아니라 이 주택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집들, 한 집만 빼놓고요. 모든 집들만이 모두 다 아주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되어서 가슴 아픈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